자, 목세비움법은 내가 1회독 처음 가르칠 때는 너네가 이거 증명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얘를 먼저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면 조금 더 짧거든, 풀이 과정이. 근데 우리 한번 했으니까 얘를 그냥 바로 갈게요. 자, 따라하세요. 미분법 증명. 모든 미분법의 증명은,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h분의 1을 쓰고요. 내가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이 식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식을 빼주면 그게 도함수의 정의였어요. 자,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 돼요. 법무수꼴이니까 보기 싫죠? 분모분자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고 h 한 다음에 g x 플러스 h gx 분의, 그러면 얘는 gx하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얘는 gx 플러스 h하고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요 도함수의 정의 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fx 플러스 h는 도함수 정의가 되려면 짝꿍이 있어야 되거든? 마이너스 뭐가 있었어야 되니? 마이너스 fx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빼기 fx 하잖아? 도함수 정의 모양을 못 만들어.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gxfx를 해주고 플러스 gxfx를 해주면 처음이랑 똑같은 식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변형을 할 거야. 여기 gx 공통인수로 묶어서 뒤에다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얘는 뒤에다 빼서 쓸게. 곱하기 0이가 g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하고 공통인수가 f 공통인수죠? 이번에는 공통인수를 앞에다 쓰고 뒤쪽에 이제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나누기 h 이렇게 되고 뒤에 gx 플러스 h gx는 밖으로 내가 묶어내고 쓸게요. 자, 그럼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예요. 제 fg가 미분 가능할 때로 전자가 깔려있기 때문에 얘는 뭐로 수렴하겠네요? f'x. 이 친구는 뭐로 수렴할까요? g'x. 그럼 h가 0으로 갈 때니까 얘는 그냥 상수 취급당하고요. 여기만 이제 h가 0으로 바뀌어서 얘 뭐로 수렴할까요? gx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얘는 얘 제곱분의 gx 제곱분의가 되겠죠? gx 제곱분의 하고 얘는 f'x gx 마이너스 fx 그대로 쓰고요. g'x 이렇게 써주면 목세비법 증명이 끝나요. 그래서 너희가요 증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 지금 써볼래요? 얘들아, 쓸 건 좀 있으니까 글자 작게 쓰세요. 우리 첫 번째 증명 목세비법 증명이고요. 얘들아,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너네가 쓰고 쓴 게 맞는지 확인을 해. 하나 쓰고 내가 쓴 게 맞나? 하나 쓰고 내가 쓴 게 맞나? 이래야지. 무작정 받아쓰기 하면 안 돼. 색깔로 조금 표시를 해주자면 너희가 색깔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너네 알아보기 편하게 써준 거니까 그냥 쭉 증명해보세요. 개념 테스트 볼 때 목세미분법 증명하세요 하면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도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우리가 목세미분법을 증명하게 되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앞에 단어로 해서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거 배웠는데요. 탄젠트나 그 역수함수들은 안 했거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목세미분법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더라.
다 한 친구는 숙제 터프 제외하고 풀고 있으세요. 터프 제외하고 숙제 풀고 있어요. 다 했어요. 다른 친구들 증명할 때까지 숙제 줄입시다. 물리네? 아 깜짝. 진짜 불을 끄면 어떡해. 물리해? 아 진짜. 쓴 친구들은 터프 제외하고 숙제 줄이세요. 터프는 우리 같이 보자. 다 했어? 하고 있어?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만 돈 수령했으면 바로 감점. 어디 감점이냐? 빼기 하면 링크 됐고 끊는 링크 중으로 보셔서 그렇게 하면 더 틀린다. 얘가 지금 이렇게 전체식이 그려야지. 얘는 또 내가 지금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좋아. 됐어.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목세비문법을 증명함으로써 삼각함수, 남은 4개의 삼각함수의 도함수도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탄젠트, 두 번째 시컨트 2개만 하면요, 코탄젠트는 모양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코시컨트도 시컨트랑 모양 거의 똑같으니까 굳이 안 하고 이 2개만 증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 탄젠트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요 도함수 정의를 쓸 수도 있지만 목세비분법을 이용해서 얘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해라 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의되니까. 자, 얘는 하면은 분모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x분의 하고요. 분자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럼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제곱 x가 돼서 얘가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x의 역수가 시컨트니까 이게 시컨트 제곱 x 지금 끝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시컨트 같은 경우는 시컨트를 미분하세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x분의 1을 미분하세요랑 똑같기 때문에 목세미분법에 의하여 코사인 제곱 x분의 분자 미분한 게 없어지죠? 1 미분하면 0이니까 0 무시하고요. 또 마이너스 한 다음 분모 미분하면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이 2개잖아요. 얘를 이제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이렇게 2개 분모에 있는 코사인 제곱을 분리를 하고 앞에 있는 이 친구를 탄젠트로 바꾸고 얘를 시컨트로 바꿔서 얘를 먼저 써주면 시컨트 x 얘 뒤에다 써서 탄젠트 x 이렇게 지금 끝.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그래도 이따 테스트 볼 거니까 아셔야겠죠? 써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쓴 친구는 숙제 한 문제라도 좀 더 줄이세요. 다른 친구 쓸 때까지. 도함수의 정의 쓰는 거 익숙해지면 좋고요. 오늘 나눠준 숙제는 웬만하면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뭐 수행이 많다거나 바쁘다거나 하면은 짝스토프만 푸세요.
다음으로 갈까요? 아직 못 쓴 사람? 없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합성함수기법도 우리가 엄청 유용하게 많이 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미분한 다음에 뒤에 속미분이 곱해진다 했잖아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써보자면 먼저 정의로 가면 돼요. h가 0으로 갈 때 fg하고 x 플러스 h를 대입한 식에다가 원래식 fgx를 빼고 h로 나누고 리미트 그러면 이게 도함수의 정의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모양을 좀 맞춰줄 건데 어떻게 맞출 거냐면요. 리미트 h가 0을 갈 때 약간 이 꼴을 만들 거예요. f 세모 마이너스 f 네모 세모 마이너스 네모 할 때 얘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래서 보통 리미트 세모가 네모를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얘 0으로 갈 때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 세모 네모로 생각하고요. 세모 빼기 네모를 분모 분자에 곱할 거야. fgx 플러스 h 마이너스 fgx 내가 원하는 분모는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원래 있던 h 뒤로 쓰고요. 얘 분자에도 한 번 더 곱해주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해요. 따라하세요. 정점의 x좌표 동점의 x좌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fg가 이렇게 있으면요. f가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gx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gx 플러스 h가 돼서 h가 0으로 간다? 얘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gx에 가까워지니까 이 점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의 평균 변화율에서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순간 변화율이 정의였죠. 자,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예요. 얘가요. 얘는 하면 이게 f 프라임 gx가 되죠. gx에서의 미분계수. 이 친구는 g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얘는 g 프라임 x로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법 공식이 나온 거고 그림도 써보면 좋긴 하겠네. f 그래서 정점이 gx 플러스 h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하면은 이 점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의 평균 변화율 그래서 gx에서의 f'가 미분계수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거는요 뉴턴식 미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라이프니츠 미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쓰죠. dy dx는 하면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치만 y는 하고 fgx가 있었는데 여기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gx를 t라고 치환한다면 t는 하고 쓸게요. 그러면 y는 하고 gx 대신 f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쓸 거냐면요. 저 공식 우리가 알고 있잖아. y 프라임을 하면 그 dy dx 나와서 되겠죠? dy dx는 하면 f 프라임 gx g 프라임 x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때 따라서 gx를 t로 치환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f 프라임 뭐라고 바꿔서도 돼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g 프라임 x 이렇게 쓸 건데 자 얘를 내가 어디서 끊어볼 거냐면 자 얘를 양면을 f 프라임 t, g 프라임 x가 필요하거든 나는. 그럼 양면을 뭐로 미분하면 g 프라임 x가 나올까요? x로 미분, d dx라 쓸게요. x로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될까? dt dx. 우변은 뭐라 써도 될까요?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는 내가 요걸 이제 구하고 싶거든. f 프라임 t. 그러면 양변을 뭐로 미분하면 t로 미분이니까 좌변은 뭐라 쓰면 좋을까요? dy dt. 우변은 그냥 f 프라임 이렇게 쓰면 이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f 프라임 t 대신 뭐라 쓸 수 있고 dy dt 이렇게 쓸 수 있고 g 프라임 x 대신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대요? dt dx.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따라서 dt분의 dy dx분의 dt 해서 약분해서 dx분의 dy로 dy dx를 구하게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체인룰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잘 안 쓰고 주로 쟤를 많이 쓰죠. 근데 그냥 경험으로 이거는 우리가 라이프니츠 미분 기호를 쓰는 연습해 볼 겸 한번 이것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룰, 라이프니츠 기호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표현해보자. 저것도 테스트 봐요. 아니요. 오늘 테스트 보는 거는 이거 증명 테스트는 안 볼 거고 그냥 목세 비움법 결과, 합성원 비움법 요거 결과, 그리고 뭐 지수로그 삼각함수 미분 요것만 딱 볼 거예요. 그래서 개념 증명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그리고 문제 푸는 데 1시간 정도 좋지 않을까. 자, 왼쪽에 있는 저 증명 과정 같은 경우는 도함수 정의를 이용한 거잖아요. 미분계수 정의도 나오고요. 저 킬러 문제 풀 때 종종 나와요. 저 과정 자체가 문제 일부분으로 종종 나와. 그러니까 이런 증명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다른 사람 숙제 줄이고 있어요. 다들 한 거 같으면 넘어갈게. 다 안 쓴 사람 없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초월함수 민법이라고 그래서요. 지수함수의 지수 자리에 x가 아니라 x에 대한 식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럼 2의 x승의 fx 합성했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이거는 한 명씩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까먹은 친구는 패스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y는 2의 fx승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fx는 n은 a 곱하기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와?
알겠죠? 이건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적분 파트에서도 이번 영역 산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승아. ln A분의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네, 다음.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코사인 fx, f'x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좋은 표현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코사인하고 얘만 각으로 포함된 건지 얘까지 각으로 포함된 건지 얘만 진수에 있는 건지 얘까지가 진수인 건지 되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사실 좋은 표현은 이거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프라임 이렇게. 이 친구도 방금 다현이 말한 것처럼 f 프라임 이렇게 써주는 게 혼동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얘도 그러면 거기 맞게 쓸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f 프라임 x 코사인 fx 이렇게 쓰면 좀 더 그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2번 마이너스 f 프라임 x 사인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 f 프라임 x 시컨트 제곱 fx 네, 제곱 fx 좋아요. 그다음 얘는 시컨트랑 좀 비슷했었어요. 얘 먼저 해볼까? f 프라임 x 한 다음에 시컨트 fx 탄젠트 fx.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시컨트 코시컨트잖아요. 부호 반대고요. 그리고 시컨트 코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컴플레멘터리를 다 바꾸면 돼.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x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코시컨트 fx 그다음 네.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알고 있으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사인을 알고 있으면 코사인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사인, 탄젠트, 시컨트 이 세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부호 반대로 바꾸고 컴플레멘터리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 친구는 윈도우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얘랑 부호 반대고요. 시컨트가 코시컨트로 바뀌면 돼요. 증명해보면 그렇더라.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너네가요, 이따가 맨 뒤에 쓸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 봤으면 되고, 이따가 테스트 보기 전에 한번 쓸 테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들, 사각함수 공식들이 나오고요. 자, 로그비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유리함수꼴에서 거듭제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절대값 ln 해버리면 얘를 차수를 다 낮춰버릴 수가 있어서 조금 편하고요. 이건 너네 증명하지 말고 눈으로 한번 보자. 우리가 로그비문법은 크게 두 개 상황이 있어요. 이거 증명할 때도 쓰고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유리함수의 거듭제곱 덕지덕지 붙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fx의 gx는 꼴일 때, 밑과 지수가 다 x의 함수일 때, 이때도 일단 로그민법을 끌어내린 다음에 우리가 쓰게 되고요. 자, 일단 이런 유리함수가 왜 로그민법을 쓰면 좀 더 편한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요, 일단 로그를 취하고 있을 건데 ln을 취할 거거든. 근데 ln을 취하려면 우리가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취할 수가 있어요. 진수 조건은 양수여야 되죠? 그럼 일단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친구 제곱이니까 저기 0 이상이죠? 근데 0도 되면 안 돼. 그래서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일단 얘가요, 분모는 0이면 정의가 안 되죠? 정의역에서 x3일 땐 이미 빠져 있으니까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 이거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x는 3이 아닐 때 정의가 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절대값 씌워주면 0 또는 양수가 되잖아요. 0도 진수가 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얘가 0될 정의역이 어차피 없으니까 얘네 0될 때를 빼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요. x는 1과 2가 아닐 때 양변에 이제 그럼 이게 아니라면 얘는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보장이 되는 거지. 0이 안 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일 때 절대값 y는 하고 절대값 하고 이걸 절대값 싹 다 분리를 시켜볼 건데, 이거를 내가 그냥 절대값 이거 기억나요? 절대값 a는 곱한 다음에 부호 떼세워기 때문에 그냥 다 부호 떼버린 다음에 곱하세요랑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수학 파일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다 분리를 해도 되고 x 플러스 1 두 개 곱하고 x 마이너스 1을 두 개 곱했으니까 그냥 절대값 x 플러스 1 두 번 곱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두 번 곱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바꿨을게요.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ln을 취하면 ln 절대값 y는 하고 여기다 ln 하면은 이거 다 분리가 되겠죠? 왜냐면 진수가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돼 있다. 더하기 빼기로 로그를 다 분리할 수 있잖아요. 자, 얘는 그러면 ln 절대값 x 풀 1 제곱 ln 절대값 x마 2 제곱 마이너스 ln 절대값 x마 3 세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대하여 이거 앞으로 다 내릴 수 있지.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할 거야. 미분하면 얘는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게 fx라고 치면 f분의 f 프라임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는 하고 쓴다면 얘 ln 절대값 하면은요 이 앞에 써놓고 x플 1분의 얘 미분이니까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2라고 쓸게요. x플 1분의 얘도 2 한 다음에 x만 2분의 얘 미분한 1이니까 얘도 그냥 x만 2분의 2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x만 3분의 자기 미분 1인데 앞에 3 있었으니까 3 이렇게 바꿔주고 y 프라임을 구하고 싶다. 이 친구만 넘겨서 y 써주면 돼요. 근데 y가 원래 저게 y였죠? 그러면 x플 3제곱 세제곱이죠? x만 3 분해하고 x플 1제곱 x만 2제곱 이렇게 해서 y 프라임은 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로그 미분법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모분자의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포함되어 있다면 y는 fx의 gx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통 문제에서 fx 양수 이렇게 줄 거예요. gx 실수. 그러면 양수의 실수 승하면 어찌된 양수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양수 보장 이렇게 돼서 절대값 y는 절대값 fx의 gx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ln 절대값 y는 하고 gx ln 절대값 fx 얘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y분의 y 프라임을 하면은 고배분법 쓰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g 프라임 x ln 절대값 fx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미분하면 f분의 f 프라임 되겠지. fx분의 gx f 프라임 x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해도 내가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원래 이게 fx에 gx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더라. 이럴 때도 우리가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얘 끌어내리고 싶어야 돼. 지수 자리 있는 거 아래로 끌어내리는 건 로그를 취하는 거 수원에서 배웠죠? 끌어내리고 싶어 하면 들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 다함수 적분에서 미분에서 여기가 n이 0일 때 상수함수죠. 그리고 n이 자연수일 때 다함함수죠. 그때는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도함수 정의를 이항정리 이용해서 계산해봤더니 n, x, n, 1승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n이 음이 아닌 정수일 때만 정의가 됐었어. 예를 들면 x의 루트 3승 이런 미분은 우리가 수투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로그비문법 이용하면 얘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봤더니 이 n이 실수여도 이 식이 성립하더라. 로그비문법으로 증명을 해서 이제는 뭐 루트 3승 미분하면 괜히 지웠네. 미분하면 그냥 x의 이 앞으로 내려오고 x의 루트 3승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루트 3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저 공식을 실수 n에 대하여 확장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를 배우게 된 거고요. 자, 이게 로그미분법이에요. 로그미분법 주의할 게 따라하세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되려면 이제 양변이 절대값 씌우면 0 또는 양수가 되죠. 진수는 양수여야 되니까 0일 때는 배제를 시켜놓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너네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으로 한번 봤으면 되고요. 언제 쓰는지만 너네가 기억하면 돼. 특히나 이제 이거 목세미법에도 나와요. 근데 밑과 지수가 다 x에 대한 함수일 때는 로그치스 끌어내릴 생각은 일단 꼭 해야 돼. 자, 그다음 매개변수 미분법, 우항수 미분법은요. 일단 매개변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자, 원래 우리가 y는 fx라고 쓰면 xy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인데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어. x, y를 따로따로
t에 대한 함수로 각각 나타내면 이때 t를 xy의 매개변수라고 하고 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상태에서 y는 fx 꼴로 안 나타내고 저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dy dx를 구하는 방법 그게 매개변수 비법이고요.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하고 넘어가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더함수 정의였었고요. 자 이거는 내가 분모 분자의 델타 t를 나눠주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x와 t의 관계, y의 t의 관계에서 이 fg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 보장돼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 델타 t도 0으로 가고 델타 t 0으로 가면 델타 y도 0으로 가요. 왜냐면은 연속이면 끊어지지 않으면 이 두 점 평균 배달을 잡았을 때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진다면 얘도 0에 가까워져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자 그래서 갑자기 딱 끊어지지 않게 되면 얘는 불연속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봐봐. 그러면 이게 지금 x는 ft 이렇게 되는데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이기 때문에 델타 t가 0으로 가도 델타 x 여기가 지금 델타 t고 여기가 델타 x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 그럼 델타 t도 0으로 가고 델타 y도 0으로 간다 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는 하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는 우리가 f 프라임 t dx dt라고 주로 쓰죠. dy dt 해서 이거 y를 t로 미분이니까 y와 t의 관계식인 여기에서 양변을 t로 미분하면 dy dt는 g 프라임 t라고 얻을 수가 있고요. dx dt를 얻기 위해서 x에 대한 식에서 x를 t로 미분해라 하니까 미분하면 dx dt는 f 프라임 t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너네가 dy dx y 미분한 거 나누기 x 미분한 거 y 미분하면 g 프라임 x 미분은 f 프라임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음함수 미분은 따라하세요. y를 f로 본다. 또는 따라하세요.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을 곱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세제곱은 5라는 xy라는 관계식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y는 이렇게 하면 따라하세요. 양함수표야. y는 하고 정리해서 이제 x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 있으면 y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양함수라고 부르고요. y가 정확하게 드러나 y는으로 정리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음함수 표현 상태에서도 바로 dy dx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y는 fx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이 y가 fx니까 x의 fx 이거 f의 3승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미분 x로 미분하면 2x 플러스 고배분법 써야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3fx의 제곱 f 프라임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f를 y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2x 플러스 이거는 y랑 똑같은 말이겠네요. 이건 x 이게 y 프라임이겠네요. 그래 얘는 3y제곱 y 프라임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미분하는 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x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2x 쓰시면 되고요. 곱의 미분법 써야겠죠. x 미분하면 y 그대로 x 그대로 놓고 y 미분하면 1 되는데 y 미분했으니까 y 프라임 곱하고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y 3승 미분하면 3y 제곱 한 다음 y 미분했으니까 y 프라임 곱하고 한 거랑 결과가 똑같더라. 그래서 원래는 y를 f로 보고 미분인 건데 그냥 y 미분하면 y 프라임으로 외워도 결과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음함수 미분인 거고요. 자, 저것만 한번 쓰고 넘어갑시다. 매개변수 미분법 한번 써보세요. 5분 이거하고 역함수 비법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가 없는데 하는 김에 한 개 같이 할게요.
썼나요? 자, 마지막 역함수 기법 하고 그냥 테스트 볼 것만 딱 써보고 쉬는 시간 합시다. 자, 역함수 비분법은요, 기본 교과서의 방법은 항등식을 미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기 개귀찮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만 구해도 된다. 그럼 이제 표를 그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럼 좀 도함수 두 가지 방법부터 봅시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하여 g가 f의 역함수로 정의되었을 때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또는 gfx는 x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역함수인 g의 미분계수를 g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양변을 x로 미분하면 f'(gx) g'x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합성함수 미분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납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얘만 넘기면 돼요. 양변을 나눠야 되니까 얘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죠. 얘가 0이면 g' 그냥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g'x는 f'(gx) 분의 1 단 이거는 항상 정의되는 건 아니고요. f'(gx가 0이 아닐 때만 정의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건 이따가 내가 표 그리는 거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기하학적 의미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또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g'fx는 1이 되고요. 따라서 하고 g'x가 아니라 g'fx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는 f'x분의 1 단 f'x가 0이 아닐 때만 정의가 된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쓸 거냐면요. 미분계수에서는 f 마이너스 아이씨 기울기 1이 아니었는데 f 인버스 x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야? 자, 이 점 대칭에서 이 대칭된 점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내가 a, b라고 둔다면 여기 역함수일 때 a, b로 쓸게요. a, b로 쓴 다음에 이거 g라고 두는 거죠. a, b라고 한다면 대칭하면 여기 몇 몇이라 쓸 수 있을까? b, i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때 여기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도 지금 대칭 관계니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 예시를 들어보면 돼. 1, 2, 3, 1, 3,1 대칭하면 여기 1,3으로 바뀌겠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는 몇 분의 몇? 3분의 1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대칭하면 x, y 증가량이 관계가 바뀌어서 역수가 돼서 1분의 3에서 기울기 몇이 되는 거예요? 3. 역수관계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울기는 G'A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울기를 F'B라고 쓸 수 있겠죠. 얘네들이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를 표로 나타낼 거야.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G'A 구하세요. 그러면 G'A를 구하라고. 이거 구하라고? 그럼 내가 GA가 B라고 했을 때 반대편의 표로 이제 FB는 뭐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A라 말할 수 있겠죠? 따라하세요. Y는 X에 대한 대칭점. 이 대칭쌍이요. 대칭쌍인 두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대칭되는, 대응되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둔다면 내가 원했던 기울기는 얘랑 무슨 관계일 것이다? 역수관계.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리로 다시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표만 쓱싹하고 그리는 게 표를 이용한 미분계수 구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저 관계를 한번 살펴봤을 때 예를 들면요, 이 첫 번째, 이 정이 안 되는 게 생겼잖아요. 이게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G'A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F가 이렇게 Y는 X 3cm처럼 이렇게 생기고요. Y는 X 이렇게 두고 대칭 F, G 여기가 이제 A, B 대응되는 점이 B, A라고 했을 때 저기다가 G'A가 궁금하거든 나는 저 식에다가 XA 대입해 볼게. 그럼 G'A는 F', G,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봐봐. GA는 뭐예요?
G의 몇이에요? B. B죠? 그럼 이거 F' B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 세팅을 어떻게 둔 거냐면 여기 기울기가 몇일 때로 둔 거게? M. 0일 때 이렇게 둔 거거든. 기울기 0일 때. F' B가 0일 때로 둔 거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F' B가 몇이 되는 거야? 0. 그럼 얘는 따라서 0분의 1. 발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이면 정의되지 않는다. 정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되는 점의 기울기가 0이다? 그럼 대칭했을 때는 무한으로 발산 이렇게 돼버리거든?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 이렇게 돼버려서 기울기가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그 의미예요. 0이면 발산해버리니까 정의 안 돼요.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그 역수관계로 쓸 수 있어요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연애관계 다 도함수 2개 다 해보시고요. 예, 미분계수 한번 써보세요. 참고로 이제 마플 풀다 보면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난 미분계수 구할 때는 다 저거를 쓰고 표를 그리고요. 합성함수 역함수일 때는 그냥 도함수 저거 한 그릇씩 계산을 해요. 합성함수 역함수도 표 그릴 수 있긴 한데 표가 메리트가 전혀 없어서 이따가 한번 문제 유형을 보여줄게요. 다 썼나요? 다 썼어. 자, 마지막 이것만 보고 갑시다. 개념 테스트 볼 내용이고요.
절대값 x가 좋은 표현인데 값 x.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목셈 비문법이죠. 분모 제곱분해 라고 쓰고 고배 비문법이랑 모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거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하면 되는 거고요. 합성함수는 이제 그냥 미분한 다음 속미분만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EX는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EX승이고요. AX승은 AX승 ln A였고요. 로그 A의 절대값 X로 써주셔도 그러면 얘는 Y''은 얘는 ln X ln 절대값 X 미분은 X분의 1이고요. 얘는 X ln A분의 1인데 절대값 없었잖아? 그러면 얘 애초에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진수 조건이에요. 따라서 X는 양수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같지 않게 돼요. 근데 절대값을 씌운다면 따라하세요. X는 영향이 모르실수 정의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 써도 돼요. 이 차이에요. 보통은 절대값이 기본값이고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모양이 얘네들이 똑같겠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시컨트 제곱 그러면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시컨트는 시컨트 탄젠트 그럼 코시컨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해주면 되겠죠? 이것만 테스트 볼 거야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 보고 문제 풀게요.